자, 수업시다. 자, 오늘은 저 18페이지 산화수 산화환원이라는 거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중화 반응 끝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수업 내용의 주된 내용은 산화환원 반응 내용 중에서도 산화환원 반응식 계수 맞추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겨울방학 때 한번 공부해 본 사람 대충 아시겠지만 요거 꽤나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해라는 그 규칙만 잘 정리해가지고서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할 수 있긴 한데, 그 이해하는 단계, 기억하는 단계가 조금 복잡해요.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미리 한번 하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대비 3단원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자, 일단 산화 반응식 계수 맞추기 할 때 이 계수 맞추기는 그 1단원에서 우리 그 계수 맞추는 방법 배웠잖아요. 뭐 미지원계수법도 있고 하는 거 배웠죠. 근데 그거하고 약간 달라요. 왜 다른지는 이따 볼 거고요. 자, 일단 산화 반응식 계수 맞추기를 갖다 하려면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산화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되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수 맞추는 그 단계만 본다고 한다면, 그 과정만 본다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산화수를 갖다가 판단하고, 누가 산화됐고 환원됐고 판단하고, 그 과정이 조금 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조금 할 겁니다. 잘 봐. 일단 산화 반응의 정의부터 볼게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던 건데, 산화는 뭐가 산화냐면은,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화합한다 해서 나왔죠. 산소하고 화합한다. 산소가 들러붙으면 산화라고 하고요. 환원은 원상복귀 되는 걸 환원이라고 하죠. 원상복귀 되는 거. 다시 얘기해서 반대죠. 반대. 그죠? 그래서 산소가 들러붙으면 산화고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산화와는 따르나 동시러나? 동시러나죠. 그지? 산소를 얻는 놈이 있으면 산소가 잃는 놈이 있는 거지. 잃는 놈이 있어야 얻는 놈이 있는 거지. 잃는 놈도 없이 어떻게 얻는 게 있어. 얻는 놈이 있으니까 잃는 놈이 있는 거고. 알았죠? 꼭 물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작용, 반작용 생각하면 되죠. 반작용 없는 작용은 존재할 수 없다. 산화 반응 없는 환원 반응은 존재할 수 없어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려면 누군가 반드시 산화가 돼야 되고, 환원 반응 없는 산화 반응 존재할 수 없어요. 산화 반응 일어나려면 환원 반응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을 무슨 제라고 한다? 환원제라고 하는 거죠. 알았지? 내가 쟤를 환원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쟤가 환원이 되려면 누군가가 산화돼 줘야 되죠. 왜? 환원의 조건이니까. 그럼 내가 옆에 가서 산화되면 쟤는 환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산화되는 놈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환원제. 뭐 생각하면 좋으냐면 소화제 생각하면 좋죠. 소화제. 소화할 때 이 소화는 분해를 뜻하는 거야. 소화제는 지가 분해되는 게 아니고 남을 분해시키는 물질을 뜻하는 거죠.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거고, 그러려면 자신은 산화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를 붙일 때는 자신의 반응과 거꾸로 쓴다.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였고요. 자, 그런데 산소 갖고 따지는 산화는 반응을 갖고 설명할 수 없는 반응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산소 갖고 안 되니까 수소를 도입을 해봤어요. 있겠죠? 자, 그래서 수소 가지고서 산화환원을 설명하려고 산화 반응의 정의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수소는 수소를 잃을 때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얻으면 환원이 돼요. 자,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는. 알았죠? 자, 그런데 산소, 수소 갖고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산소, 수소로 설명이 되지 않는 산화 반응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자를 도입해 봅니다. 자, 이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전자 잃으면 산화고 얻으면 환원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자 갖고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하다가 과학자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네요. 뭘 깨달았어? 산소나 수소로 설명할 수 있는 산화하는 반응도 전자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는 전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산화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산소나 수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산화하는 반응은 그러니까 다
전자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야? 산화와 환원 반응의 본질은 뭐다? 전자 이동의 이온 반응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산화환원 반응의 핵심인 거고요. 그럼 산소하고 수소는 뭡니까? 네,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산소가 와서 들러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알았지? 전자가 떨어 나갈 때 수소가 떨어 나가는 경우가 종종 같이 있었던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 전자가 떨어 나가면 사는데 반드시 전자 나가. 근데 전자만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자 나가면서 산소가 붙는 경우도 있었던 거고. 또는 전자 나가면서 수소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이 산소나 수소를 가지고서 산소가 붙었다 수소가 떨어졌다 가지고서 이게 전자가 떨어 나간 거구나 하고서 전자가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전자 갖고 산화하는 반응을 쭉 설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의 본질은 전자 이동형 반응인데 전자로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약간 설명이 좀 까다로운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하면 요게 염화나트륨 되는데 요게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이라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은 통합과학식으로 배웠지만 이게 이온이죠, 이온. 특히 나트륨 쪽에서 Cl 쪽으로 전자가 홀랑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양면되고 마이너스가 음연된 다음에 이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중성 상태 물질이었다가 플러스 1가 이온 됐고요. 요게 중성 상태 물질이었다가 마이너스 1가 음연 됐으면 요런 자식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됐다? 산화하고 얘는 전자 얻었으니까 뭐 됐다? 그죠? 네, 얘는 이제 전자로 깔끔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자, 여기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H2가 될 때 수소에 어떤 산소가 붙었으니까 뭐 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산화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산소에 어떤 수소가 들러붙어 버렸으니까 수소가 붙으면 환원이 됐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소나 산소 갖고 따지는 산화하는 반응도 전자로 설명이 가능하다라 그랬죠. 근데 이게 전자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누가 전자 잃었어? 누가 전자 얻었어? 그러면서 봐. 전자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전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보이죠? 근데 선생님 이거 전자 이동한 거 맞습니까? 하는 그런 의심부터 들죠, 이게. 여기는 확실하게 전자가 나트륨 쪽에서 Cl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거 전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자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거부터 좀 얘기할까요? 자, 요거는 나중에 3단원 중간고사 대비할 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보세요. 이거 3단원 시험범위에요. 3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능력 이게 원래 전기음성도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공유 전자쌍 잡아당기는 힘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이 전기음성도 문제가 나오면 원래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크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외워두긴 해야 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만 배우는데 이것만 갖고서는 전기음성도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든지 간에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시겠지만 학원 선생님들은 이거 다 외우게 시켜요. 중요한 원소의 전기음성도 숫자를 외워두는 게 유리하다. 전기음성도는 플로린이 가장 커요. 그리고 2주기는 0.5 간격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가 4,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0.5씩 줄이면 돼요. 3.5, 3, 2.5, 2, 1.5, 1. 그 다음에 3주기는요,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없는데 그래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얘가 얼마 간격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0.3 간격으로 땅땅땅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외울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0.3였는데 여기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수소는 2.1이다. 네, 요거 어차피 저 중간고사 대비할 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수능 볼 사람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알았죠? 네. 오늘도 요거 전기음성도 숫자 가지고서 설명할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했어. 예를 들어서 HF. 그러면 하나는 전기음성도 크고 하나는 작겠죠.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때 전기음성도 큰 원자하고 전기음성 작은 원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 결과는 3단원 가면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기음성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 델타 마이너스라고 쓰고요. 전기음성도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 델타 플러스로 씁니다. 요건 또 뭔 소리냐면 자, 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능력 전기음성도가 수소는 얼마라고요? 외워. 2.1. 플로린은 얼마라고요? 4. 그럼 누가 커요? 플로린이 크니까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 간다는 거예요. 알았지? 자, 지금 제가 여기서 공유전자쌍이 치우친다는 말을 쓰는데 이 치우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유전자쌍은 양쪽 원자핵을 돌아다니는 전자쌍이죠. 근데요, 여기 수소에서와 플로린 쪽에서 공유전자쌍이 발견될 확률이 만약에 같다면 이건 골고루 돌아다니는 거야. 균일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치우쳤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플로린 원자핵 쪽에서, 플로린 원자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알았지? 잠깐만. 선생님, 그럼 이온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 이온은요, 여기 수소의 전자가요, 완전히 플로린 원자핵 근처에서 뱅글뱅글 돌 때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소는 자신의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고, 플로린은 전자를, 수소의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치우쳤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유 전자쌍 중에 수소 전자가 여기 수소 원자핵과 플로린 원자핵 쪽을 다 돌아다니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수소 전자가 완벽하게 플로린 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야? 하지만 플로린 원자핵 근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5바퀴 돌 때, 여기서 한 바퀴 돌고, 5바퀴 돌 때,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안 넘어간 것도 아닌 거죠. 되게 아리까리하죠. 어중간하게 넘어간 거지. 다시. 완벽하게 넘어갔어. 즉, 수소 전자가 플로린 원자핵 근처에서만 계속 발견돼. 여기서만 돌아다녀. 그건 완벽히 넘어간 거야. 그때가 이온이에요. 하지만은, 이 수소 전자가 플로린 원자핵 근처와 수소 원자핵 근처에서 다 나타나. 근데 플로린 원자핵 근처에서 발견 확률이 높아. 여기서 플로린 원자핵 근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이게 치우쳤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소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넘어간 거야.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플로린은 전자를 얻은 효과가 나타나고 수소는 전자를 잃은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플로린은 음전기를 띠고 수소는 양전기를 띠는데 이게 이온의 전기하고는 안 같을 거야. 다 안 넘어갔으니까. 실제로 전자 하나가 완벽히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전기량이 참고 이만큼이야. 즉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의 전기량 이만큼이야. 전자 하나가 완전히 넘어가면 전기량 이만큼 나타난대. 전자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은 그 전기량이 이만큼이야. 근데 실제로 이게 전자가 완벽히 넘어간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넘어가 치우친 거지. 그 전기량을 측정해 봤더니 얘들보단 작더래. 다 넘어간 게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치우친단 말 알겠죠? 네. 이게요, 3단원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또 미리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에 3단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놈 새끼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음이온, 양이온의 전기량보다 조금 작으니까 A 요렇게 쓰자.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그리고 이거는 부분전, 전기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양이온의 전기량의 일부분만 갖는다.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 양전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여기도 델타 플러스 그렇게. 알았죠? 오, 여기로 와서 봅시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전기 음성도. 자, 산소 얼마예요? 외워.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애야. 제일 큰 애는 플로린이고. 수소는 얼마예요? 2.1이에요. 그럼 여기 공유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즉 산소 원자의 근처에서 발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도 마찬가지로 여기 산소 쪽으로 치우쳐서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화 뜰 거예요. 이거 전자 넘어간 게 넘어간 거예요. 완벽히 다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플러스일까 양이온이고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니까 이거는 전자 일어서 하나 됐고 이거는 하나 됐으면 금방 알겠는데, 이거는 금방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전자가 넘어갔는데 이게 금방 판단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온 가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일까고 이거 마이너스일까다 그러면 이건 전자 이렇고 얻었구나. 금방 알죠? 그럼 수선 하나 됐고 얘는 하나 됐구나. 금방 알지? 그래서 이런 물질, 이런 물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걸 이온 결합 물질이라 그래요.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근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금속, 무슨 결합? 공유 결합.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3단원에서 이번에 시험범위죠. 무조건 나와요. 이게 무슨 결합이냐고 묻는 거. 3단원에 이제 결합하고 분자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있거든. 알았죠? 특히 이 공유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이게 이온이 아니죠. 이온 결합 물질은 이게 이온이죠. 그러니까 이온 가수가 존재하죠. 근데 이건 이온이 아니니까 이온 가수가 없잖아. 이온 가수를 모르니까 이게 전자를 이뤘는지 얻었는지 몇 개를 얻고 몇 개를 얻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전자로 산화하는 반응 설명하기가 조금 골치가 아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공유결합 물질을 전자 갖고 산화하는 반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없어도 되긴 돼. 왜냐면 이쪽으로 치우친 거니까 이렇고 얘 얻었구나. 그럼 이거 산화했고 하나 했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좀 복잡하잖아 그거. 전기음성 일일이 따져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도 전자 갖고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보완이론. 알았지? 전자로 설명이 안 되는 반응은 없어요. 물질은 없어요. 다 산화하는 반응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보완이론. 그게 산화수 이론. 알았지? 지금까지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배경 얘기한 거니까. 그럼 선생님 산화수는 뜻이 뭔가요? 어땠을까요? 산화수는요, 원래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떤 원자가 얼마나 산화환원 되었는지 나타내는 숫자라고 된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온 가수를 몰라서 이온 가수를 알아내려고 지금 만든 이론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런데 이게 이온의 경우에는 실제 이온 가수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이 아닌데 그럼 얘는 이온 가수를 어떻게 잡아줄 겁니까? 이온이 아닌데 이온 가수를 어떻게 잡아줄 거야? 이온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가상의 이온 가수를 책정해 줄 겁니다. 이온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가상의 이온 가수를 책정해 주고 그거를 산화수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이 아닌데 그 이온 가수를 어떻게 잡아줄 겁니까? 네,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갖고 푸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아까 전기음성도 큰 원자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치우친다. 살짝 끌려간다 그랬죠? 그지? 치우쳐서 전기음성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화, 작은 놈은 양전화를 띄웠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가정할게.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전기음수는 큰 원소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살짝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넘어갔어. 다 완벽히 이동해서 완벽히 다 끌려 넘어갔다 라고 가정해버려. 어? 뭔 소리야. 여기에서 돌 때 여기서 보는 시간보다 여기서 보는 시간이 많은 거 아니야, 공유전자쌍이. 그런데 가끔가다 여기도 오잖아. 아, 일로 안 와. 이제 여기서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완전히 넘어간 거네. 그럼 이온된 거네. 알았지?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끌려갔으니까 이건 양연되고 이건 음연되는데, 특히 이거는 공유 전자쌍 중에 수소 전자 하나 있는 건데 수소 전자가 넘어갔으니까 자신의 전자 잃었으므로 아, 이거 플러스일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하나 빼서고 여기서 하나 빼서니까 아,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가짜 이온 가수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가짜 이온 가수를 산화수로 잡겠다 이 말이야. 여기 시험 문제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산화수를 잡아라. 산화수 얼마냐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산화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크게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3단에서 배우겠지만 구조식이라고 부르죠. 짝대기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구조식을 주고서 산화수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가 있고요. 분자식, 화학식을 주고서 산화수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알았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근데 구조식을 주고서 산화수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는요, 이거로밖에 못 풀어요. 외우세요. 전기음수도 큰 원자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다 넘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가상의 이온가스 해봅시다. 이거 산화수 얼마게? 이 탄소 5. 전기음수도 따집니다. 수소 얼마예요? 탄소 얼마예요?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수도 크다. 가만히 있어봐. 수소하고 탄소하고, 탄소가 오른쪽이죠. 근데 위쪽은 얘가 위쪽이죠. 누가 커? 야, 이거 판단하기 참 아리까리하네. 이런 거 외워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두세요. 어허, 산소는 전기음수 얼마? 세상에서 두 번째 큰 놈? 3.5. 알았지?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공유전자쌍이 어떻게 완전 탄소 쪽으로 완벽하게 끌려가요. 완벽하게. 그럼 수소는 자신의 전자 잃었으니까 플러스 1. 야, 근데 여기 공유전자쌍은,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의 공유전자쌍은 어느 쪽으로도 안 끌려가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 탄소는 수소의 전자 3개를 뺏어온 거죠. 그러면 뺏어왔으니까 음이온, 아, 마이너스 3이야.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여기 탄소 볼게요. 여기 탄소는 이게 2.5고 산소가 3.5니까 산소한테 뺏길 거예요. 어이구, 이로도 뺏기네. 그러면 여기 공유전자쌍 하나가 산소 넘어갔으면 탄소전자 하나 넘어간 거고, 헉,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2개가 넘어간 거니까 탄소전자가 2개가 넘어간 거지. 그럼 토탈 전자 몇 개 뺏긴 거야? 3개. 그래서 플러스 3. 알았지? 요거 수능에 나왔던 거다. 이 얼마게? 엥? 수소 얼마라고? 전기음성도 2.1. 탄소는 2.5. 산소는 3.5. 그러면 탄소가 수소 거를 뜯어가고요. 3개. 산소는 탄소 걸 뜯어가네. 아이고, 이거 얼마냐? 3개 빼서 오고 하나 뺏겼으면 결국 2개 뺏어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알았지? 얘 이렇게 하면 돼. 아, 요거 뺏어왔는데 요거 뺏겼어. 이거 쌤 없어져 버려. 아,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돼. 알았지?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4단에서. 이건 쉽죠? 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근데 이게 산화수를 또 이렇게 잡으려더니 또 조금 또 귀찮은 일이 생겼어. 뭐, 어떤 물질을 그럼 산화수를 잡아라 그러면은 구조식 그린 다음에 전기음성도 따져야 돼. 아, 귀찮아. 복잡해. 어려워.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복잡하면은요, 과학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과학자들이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즉, 구조식 안 그리고 전기음성도 안 따지고도 바로 이거 산화수 얼마야? 하고서 알아낼 수 있는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요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산화하는 반응식 계속 못 맞춰요. 이거 잘 외워주세요. 자, 산화수 결정 규칙은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 하나는 절대 규칙, 하나는 배정설 규칙. 이때 절대 규칙을 먼저, 배정설 규칙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알았지? 이 규칙들은요, 사실은 그 구조식하고 전기음성 따져갖고, 아, 계속 이렇게 산화수를 구하다가 보니까, 아, 이 원자는 산화수가 이러네. 아, 이 원자는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네. 하고서 경험적으로 과학자들이 깨달은 걸 정리한 거야. 알았지? 근데 교과서나 보통 문제집에 나오는 그 규칙이 있는데, 나도 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하이탑이라는 책에 보니까 살짝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깊은 감명을 받았어,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더 수정해갖고 여기다 다시 만들었어. 이거 아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배울 거야. 이렇게 배워두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세요. 산화수 결정 규칙은 절대 규칙과 배정설 규칙이 있다. 절대 규칙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배정 규칙을 쓰는 거야. 이때 절대 규칙이 뭐 하는 거냐면 앞으로 산화수가 얼마냐고 물어보잖아. 이때 그 산화수를 판단해야 되는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 네 개 중에 누군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이 네 개 중에 누군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자,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 기호로만 된 물질이야. 한 종류의 원소 기호로만 된 물질. 예를 들면 이런 거. 한 종류의 원소 기호로만 된 물질. 단 원자 이온은 이온인데 그 이온 가스 표시가 있겠죠. 원자 하나로 된 이온을 뜻하는 거고요. 다원자 이온은 이게 이온인데 여러 개 원자가 뭉쳐서 된 하나의 이온을 뜻하는 거예요. 중성의 화합물은 여러 개 원자로 됐는데 이온 가스 표시가 없는 거예요. 구별돼요? 자, 이 중에서 누군지를 먼저 판단하시고요. 만약에 호돈소 물질이다 그러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 즉 원자는 다 산화수가 0이야. 다시 호돈소 물질이구나 하고 판단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는 산화수가 0이야? 가만있어 봐. 왜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0일까? 당연하지. 똑같은 원자로 돼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가 같아서 공유 전자성이 어느 쪽도 안 치우치죠. 그럼 이온이 안 됐겠죠. 그 중성. 그럼 산화수 0. 이온 가수가 0이라는 거 중성이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단원자 이온은 산화수가 뭐냐면 내가 아까 산화수는 이온 가수를 하라 그랬잖아. 그럼 요거 이온 가수가 산화수야. 아, 그래서 여기 H2O2CFe는 다 산화수 0이고 ClFe는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다. 잘 외우더라. 알았지? 다음에 이제 다원자 이온과 중성을 갈게. 다원자 이온은 이게 지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기로 되어 있잖아. 이때 이 각각의 원자의 산화수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 이 각 원자의 산화수 합만 알아. 각 원자의 산화수가 얼만데요? 그 각 원자의 산화수 합이 얼만데? 그 합이 요 이온 가수예요. 그럼 선생님 각각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중성의 화합물도 비슷하게 요 각 원자의 산화수는 지금 당장 모르겠고 지금 당장은 합만 알아. 합은 얼만데요? 0이래요. 아, 이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기로 되어 있는 얘는요, 합을 따지는 거야. 여기 이온가스 표시되어 있으면 합이 이온가스고, 이온가스 표시 없으면 합이 0이야. 근데 선생님 이거 각각의 원자의 산화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그럼 각각의 산화수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배정설 규칙은 다원자이온과 중성화합에만 적용되는 규칙이야. 여기 호돈소 물질 단원자이온은 적용되지 않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다원자이온과 중성의 화합물이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요거 쓴 다음에 바로 배정설 규칙을 쓰시고, 배정설 규칙은 배정서열 규칙으로 누구에게 먼저 산화수를 먼저 배정해 주겠느냐, 누구에게 먼저 산화수를 얼마 하고 배정해 주겠느냐는 순서, 서열 규칙, 순서 규칙이야, 순서 규칙. 알았지? 자, 요거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봐. 1족, 2족, 13족. 여기 다원자이온과 중성화합물 속에 1족, 2족, 13족. 리튬, 나트륨, 칼륨, 수소 제외야. 2족, 13족 애들이 보이잖아. 무조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먼저 주세요. 플로린이 보이면 무조건 마이너스를 먼저 주세요. 예를 들어서야.
알았지?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이 규칙을 먼저 써요. 근데 요 속에 들어있을 때 얘네들이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주세요. 이때 수소가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플로를 제외한 나머지 17쪽. 그러니까 Cl, Br, I 얘는 마이너스를 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 서린 놈은 절대규칙을 만족하도록 잡으래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잘 봐, 이제. 이거 어떻게 써먹는가 잘 봐. 지금부터 선생님이 똑같은 거를 한 10번 이상 할 거거든. 그럼 이거 그냥 다 외워져요. 알았지? 집중해서 잘 보기만 해. 잘 봐요. 첫 번째. 이거 산화수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절대규칙 먼저 써요. 즉, 이 중에 누군지 먼저 판단해. 호돈소냐? 한 종류의 원소기로 되어 있으면 호돈소라고 그랬죠. 이거 원소기 두 종류죠? 호돈소 아니에요. 이온이냐? 아니네. 그럼 뭐야? 중성화물이에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합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런데 중성의 화물의 경우에는 배정, 서열, 순서규칙 써야 되죠. 자, 나트륨하고 수소하고 누가 먼저예요? 나트륨. 그럼 나트륨 무조건 얼마 준다고? 주세요. 수소는 얼마 주세요? 두 번째죠. 즉 나중이죠. 그럼 절대규칙 만족하도록 잡는 거야. 나중인 애들은. 절대규칙이 뭔데? 합이 0이죠. 합이 0 되게 잡아라. 얼만데? 이해 갔을까요? 지금부터 연습합니다. 그리고 외울 겁니다. 첫 번째 절대규칙. 호돈소? 아니죠. 이온? 아니죠. 그럼 중성화물이야. 그럼 합이 얼마야? 0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 따집시다. 수소와 산소 중에 누가 더 빨라요? 수소. 그럼 얼마야 이거? 자리가 2개 있어요. 그럼 산소는 나중이니까 절대규칙을 만족하도록 잡으면 돼요. 그럼 0 되게 잡으려면 마이너스 2예요. H2O2 과산화수소. 자, 절대규칙. 호돈소냐? 아니다. 이온이냐? 아니다. 중성의 화물이다. 그러면 합은 0이고. 그럼 수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빠르나? 수소가 빠르다. 수소한테 먼저 주세요. 플러스 1. 그런데 산소는 그럼 나중 서열이니까 절대규칙을 만족하도록 잡아요. 얼마예요? 괜찮으시겠죠? F2.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절대규칙. 바로 중성화물 아시겠죠? 중성화물 합은 우선순위. 산소하고 플로린 중에서 누가 빠르다? 플로린 무조건 얼마 준다고? 아유, 그럼 얘는 얼마야 돼? 나중설이니까 합이 0 되게 잡으려면 플러스 2죠. 이거 봐. 똑같은 산소인데 상황에 따라서 누구하고 결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O4 둘 마이너스. 절대규칙. 오고. 이온인데 다원자연이죠. 그러면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 이제 배정설 따져야죠. 없는데요, 선생님. 그러네요. 여기 배정설 보니까 세상에 모든 원자가 다 있지 않죠. 없는 것 대빵 많죠. 이래갖고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걸 왜 좋다고 봤냐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딱 정리해놨더라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원소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거만 딱 정리를 한 거야, 이거.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럼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나오면은 무조건 꼴찌 서열. 서열에 등재 안 된 원소는 절대규칙을 만족하도록 결정해라. 즉, 나중 서열, 꼴찌 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꼴찌야. 그럼 얘 먼저 잡으면 된다? 그럼 얘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2. 그럼 합이 0 되게 잡으려면 얼마 잡으면 돼? 플러스 6. 알았지? 한 번 더 해봐요. MnCl2. 절대규칙. 중성화물이죠. 합은 0이죠. 망가니즈는 여기 수록 안 돼 있죠. 그럼 꼴찌예요. 그럼 Cl 먼저 주세요. 얼마 줘요? 마이너스요. 얘는 플러스 2 잡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거의 다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규칙, 중성화물이에요. 그럼 합은 0이거든요. 야, 이거 배정설 따지려 했더니 좀 골치가 아프다.
여기 배정서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꼴찌인데, 아, 이것도 없어요. 에이? 얘가 그럼 있으니까 얘 먼저 줍시다. 아니, 어떻게 잡아요, 이거 둘 다 배정서열 없으면 둘 다 꼴찌 서열인데, 그럼 절대규칙을 만족하도록 잡아야 되는데, 절대규칙을 만족하도록 잡아야 되는 놈이 두 개가 있으면 이 각각 얼마를 잡아야지 돼? 골치가 아프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원소가 몇 종류야? 3원소 화합물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3원소 화합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어렵더라고요. 참고 4원소 화합물, 5원소 화합물도 있어요. 복잡한 물질, 단백질, 뭐 아미노산 뭐 이런 데로 가면은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안 나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았죠? 실제로 과학자는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게요? 이런 거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딱 한 가지만 밖에 없어요. 구조식 그려야 돼요. 그리고 전기음성 다 따져서 하면 된다.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나와요. 3원소 화물까지 나오는데, 아, 이거 3원소 화물인데, 3원소 화물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3원소 화물에는 다원자 이온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았지? 예를 들면, 여기는 SO4E-라는 다원자 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지? 그런데, 이거 3원소죠. 여긴 다원자연이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있을 때하고 없을 때도 나뉘더라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겠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다원자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오래됐고 다 까먹었습니다. 다원자연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워요? 요것만 외우세요. 특히 이거 4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름요, 몰라도 좋아요. 이온 가수나 잘 알아두세요. 요건 황산이온, 요거는 중크로뮴산이온, 그 다음에 요거는 질산이온, 과망가닌산이온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름 됐고, 이온 가수나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런데 SO4E-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원자연이 있을 때는 다원자 이온의 이온 가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뭔 말이야? 야, 이거 전체적으로 중성염을 합은 0이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2죠. 그럼 지금 얼마인데? 얼마 플러스 2지. 이거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S하고 O 합해갖고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아까 했죠. S하고 O 합해갖고 마이너스 2. 그러면 S를 얼마 준다? 나중서열이니까 꼴찌서열이니까 플러스 6 주는 거야. 됐어요? 이거 합해갖고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다원자연이 있을 때는 다원자 이온의 가수를 이용하라. 자, 그 다음에 얘처럼 다원자 이온이 없는 어떻게 할까요? 자, 다원자 이온이 없는 3원소 화물이 나올 땐 이렇게 하세요. 우선순위 따지세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자신의 산화수를 가져가고요. 마지막 배정서열이 꼴찌인 놈은 절대규칙을 만족하도록 잡습니다. 해봅시다. 수소, 염소, 산소. 여기 있네. 누가 제일 빨라요? 수소가 제일 빠르죠? 수소가 1등, 그 다음에 산소가 2등, 염소가 꼴등. 그럼 수소한테 얼마 줘요? 플러스 1. 산소한테 마이너스 2. 근데 합이 얼마 나와야 돼? 이거 중성화물이니까 0. 그럼 얘는 얼마 줘야 돼?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잡으라고요. 됐나요?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학교 내신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죠. 이거는 2학기 기말고사 때는요. 아시겠죠? 네. 자, 앞으로 계속 이거 나올 때마다 연습할 거고요. 오늘 이거 연습하면서 다 외우세요. 안 그러면은 산화는 반응식 계수 맞추기 할 때 여기에서 맥혀갖고 뒤로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산화는 반응식 계수 맞출 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게 산화수가 얼마나 판단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약간 어려운 거야. 계수 맞추는 게 되게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서. 알았죠? 자, 거기 요거 쭉 적어놓고 산화수 한번 다 적어보세요. 요 반응식 쭉 적어놓고 산화수 한번 다 적어보세요. 앞에 거 보고 모르겠으면 앞에 거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앞에 거 규칙 보고 쭉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안 해보면 이거 못 해요.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안 해보면 안 될 거예요, 이거. 자, 같이 합시다. 첫 번째, 절대규칙, 중성화물이죠. 배정설, 이거 꼴찌죠. 이게 배정설에 등장 안 됐는데 자주 등장하는 원소가 보통 4가지 정도가 자주 나오더라고. 쟤들은 무조건 꼴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산소한테 먼저 줘야죠. 마이너스 2짜리. 그럼 합이 0 나오려면 플러스 4. 절대규칙 중성염을 하면 0이고요. 그러면 수소하고 염소 중에서는 수소가 먼저니까 얘한테 플러스 1. 그러면 합이 0 되게 잡으면 마이너스 1. 아까 했었네요. 중성을 합은 0이고 망간이지 꼴찌니까 C한테 먼저 주고 플러스 2. 요것도 아까 했었네. 중성을 합은 0이고 수소는 플러스 1짜리 2개 있으니까 요건 마이너스 1. 얘들아 나 좀 봐.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얘는 0입니다. 왜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니, 다원자 이온이나 중성화물 속에 있을 때 마이너스 1이지 호돈소 물질이면 얘보다도 우선하는 거야. 호돈소 물질은 무조건 0이야. 이거 호돈소죠? 그지? 그러니까 0이야. 이 주의해라 이거. 자꾸 깨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대규칙 중성열 합은 0이고요. 질소는 꼴찌. 산소한테 먼저 플러스 4. 아까 했던 거니까 바로 갑시다. 그 다음에 절대규칙 중성열 합은 0이고요. 아이고야 3원소죠. 그럼 뭐 있나 살피라 그랬어요. 다원자 이온이 있느냐. NO3-1가 다원자 이온이 있네요. 그럼 얘는 얼마 줘요? 뿔 1. 합이 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N과 O를 합해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질소 꼴찌니까 산소한테 먼저 주고요. 얘는 얼마 준다? 플러스 5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 합쳐갖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되나요? 자, 얘는요. 중성염을 합은 0이고요. 3원소인데 다원자 이온이 없어요. 왜? NO2잖아요. NO3가 아니라. 아이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로 가야죠. 그럼 해봅시다. 수소, 산소, 질소니까 질소는 꼴찌. 그럼 수소하고 산소까지는 자신의 산화수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합이 0 되게 잡으려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3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 맞았어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 문제로 갑니다. 잘 봐잉. 세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거 누가 산화됐게? 누가 환원됐게? 산화 환원된 놈 판단하기가 문제예요. 알았지? 우와.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산화수를 다 적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넘어갔더니 산화수 변한 애가 있는지 살펴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한 걸 찾아내세요. 알았지? 그리고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판단하세요. 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죠. 요건 내가 이온 가수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플러스 4 가면은 전자 4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2 가면은 전자 2개가 없는 거죠. 그럼 전자 2개가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얻었다는 얘기죠. 전자 2개가 채워졌다는 거지. 자,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일산, 저 경기도 고향에 일산 있죠. 일산.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얻으면 환원이겠죠. 얻었어요. 환원입니다. 한 번 더. 마이너스일까에서 빵가가 됐으면 자, 요거는 전자 하나를 얻은 상태죠. 마이너스 1이지. 빵가면은 중성이니까 전자를 잃은 거죠. 하나를 전자 잃으면 산화입니다. 이렇게.
알았지?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누가 산화도 있고 누가 화는든지 판단해 봅시다. 알았지? 잘 봐요. 플러스 4가 플러스 5가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됐어. 이거 뭐야? 가만히 있어봐. 플러스 4가 플러스 5가 됐으면 전자 하나를 잃은 거죠. 자, 수학과 반대야. 산화수가 증가하면 수학과 반대로 잃은 거야. 알았지? 산화수가 증가하면 수학과 반대로 잃은 거야. 그러면 산화된 건데 얘는 산화수가 감소했어. 그럼 수학과 반대로 얻은 거야. 수학과 반대야. 하나를 얻은 거야. 그러면 환원된 거, 선생님 이거 뭐예요? 혼자서 산원 반응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요. 여기 질소 원자 두 개가 서로가 서로의 전자를 뜯어가 버렸어요. 알았지? 한 놈이 또 다른 질소 전자를 뜯어가서 한 놈은 산화되고 한 놈은 환화된 거야. 알았죠? 네. 그럼 얘는 뭐 하는 건데요? 자, 얘는 산화수 안 변했어요. 요거 플러스 1인데 여기도 플러스 1이에요. 여기도 플러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2고. 이럴 수도 있어요. 혼자서 산원 반응 다 하는 경우도 있다. 알았지? 근데 산화수만 잘 판단하면 산원은 판단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여기서 잠깐. 선생님 이거 산소 산화수 변한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4였는데 여기는 플러스 6 아니, 마이너스 6 아니에요? 마이너스 4였다가 마이너스 6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산화수가 변했는지 판단할 때는 산화수 한 개만 보세요. 한 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 한 거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자 한 개의 산화수가 변했는지 보시는 겁니다. 알았는겨? 네, 그렇더라. 자, 그래서 세 번째 시험 문제 산화환원 판단하기. 그러면 산화수를 쭉 적어놓고 산화수 변환을 찾아. 그렇지? 그 다음에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판단해서 하세요. 참고 문제 풀 때 팁. 이 반응과 이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수소하고 산소는 웬만해서는 산화수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반드시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수소, 산소 빼고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야, 여기서 수소, 산소를 빼봐. 뭐가 남니? 망간이죠. CL. 얘들만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소, 산소를 빼봐. 뭐가 남니? 질소. 알았지? 질소만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야. 그런데 수소, 산소를 빼고 나머지를 산화수를 조사했더니 변하지 않았어. 그때는 수소, 산소가 변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수소, 산소를 갖다가 산화수를 또 집중적으로 관찰해.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 보면은 얘가 변하는 반응은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과산화수소가 들어가는 경우. 요건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근데 음자식이 빵이 돼버려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산소 기체가 나오거든. 알았지? 이런 경우는 산소가 산화수가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이런 것들은 이게 플러스 1에서 빵이 됐으니까 산소가 변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은 안 나와. 맨날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안 변한다는 건 아니야. 일단 이걸 빼고 나머지를 먼저 맞춰봐라. 그러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됐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었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 할게요.